안녕하세요. 척추관절 치료 느낌하니까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재범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던 대로 어깨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그 중에서 힘줄 파열 그리고 그 파열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박 원장님 혹시 우리 방송이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네. 우리가 지금 이 방송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봐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유튜브에다 좀 처음 올리면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아이블로그, 또 아이팟, 그 캐스트 있죠? 우리 팟캐스트도 올라가 있고, 다음 팟캐스트도 올라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구독하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또 저희 병원 홈페이지 한번 와주시고요. 네. 네. 저희가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데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웃기는 사람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진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좀 쉽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조금 찝어드리는데 저희가 목표를 두고 있으니까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어깨 치료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박 원장님이 어깨 전문가십니다. 블로그도 따로 꾸미고 계신데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 원장님의 어깨 블로그를 한번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어깨병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아무래도 어깨 힘줄 파열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힘줄 파열이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렇고요. 네. 힘줄 병이 많죠. 네, 힘줄 병이 많습니다. 네, 힘줄 병 중에 이제 파열이 되는 병이 있으니까요. 네. 이 힘줄이 이름이 이제 회전근개라는 힘줄인데 이름도 참 특이하잖아요. 회전근개. 회전근이라는 거는 뭔가 돌려주는, 어깨를 돌려주는 그런 근육인가 보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겠는데 끝에 개자가 붙어가지고 힘줄 개가 뭔가요? 네. 이 덮개 할 때 그 개인데 사실 덮개는 우리 한글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덮개 그 개는 아닙니다, 사실은. 예. 원래 소매 할 때 소매 개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깨를 싸고 있는 소매 모양의 영어로는 커프라고 그러는데요. 소매 모양의 힘줄 그 근육을 이제 회전근개. 그래서 그 개입니다. 네. 자, 그럼 힘줄 병이다 그렇습니까? 그럼 네. 이 회전근개가 병이 생기는데 네. 병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약한 거, 센 거. 네. 여기 보시면 이 위팔뼈고 이 견갑골의 몸 쪽입니다. 팔을 올리거나 그럴 때 여기 힘줄 모양이거든요. 이 헝겊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이 힘줄 부분인데 팔을 올리거나 그럴 때 이 힘줄이 닿는 부분이 앞에 있는 뼈에 위에 있는 뼈에 이렇게 탁 부딪히는 겁니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힘줄이 상하겠죠. 이제 심한 경우는 여기 제가 일부러 이렇게 파일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찢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병이고 이게 되게 전 단계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회전근개 질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뼈가 여기 있는 여기 뼈고 네. 이 팔뼈가 이렇게 들어지니까 여기 있는 뼈랑 이 팔뼈 사이에 있는 힘줄이 낀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낀다. 자꾸 끼다 보면 지가 못 이기고 찢어지는데 찢어지기 네. 전에는 염증이고 찢어지면 파열이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손 원장이 확실히 설명을 잘하네요. 말빨이 사장님도 손 원장. 감기 걸렸는데도 지금 말을 잘하고 아, 지금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이전에 방송 보시면 목소리가 좀 더 청량합니다. 네. 자, 그러면 박 원장님 이렇게 파열이 진행이 됩니다. 염증이 처음 생기는 증상이 뭔가요? 대개는 그냥 어깨 통증이죠. 근데 어깨병이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스무 가지도 넘거든요. 근데 증상은 솔직히 다 비슷합니다. 팔을 올릴 때 조금 통증이 있고, 뒤로 할 때 힘들고, 옷 갈아입을 때 아프고. 이 인터넷 보면 다 모든 병의 증상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50견 아닌가요? 50견. 이 50견이라고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내 병은 50견인가 보다. 그렇죠. 왜냐면 증상이 똑같으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병이 다 증상이 똑같기 때문에요. 정확한 것은 의사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네. 네. 50견 전문 한의원 가능한가요? 가능하겠죠. 네. 네. 50견이라는 건 참고로 프로즌 숄더, 동결건, 어깨가 굳었다. 그러면 50견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그것도 사실은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하십니다. 예. 50대라는 말은 사실은 병명이 아니고요. 그냥 50대 어깨라는 그냥 말이죠. 예전에 무슨 병을 잘 모르니까 그냥 어깨 아픈 거를 다 뭉뚱그려서 50견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떤 거는 좋아지기도 하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50견은 그냥 좋아지는 견인가 보다. 어깨 아픈 거는 50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회전근개 관련된 병이 제일 많기 때문에
간혹 병을 방치했다가는 병이 심해져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간혹 가다가 제 환자분 중에도 저도 어깨를 진료를 하니까요. 한 번 오셔가지고 원장님 오른쪽 어깨가 안 올라갑니다. 근데 제가 1년 전에 왼쪽 어깨 안 올라갔었는데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팔을 막 밀어들이다 보니까 이쪽 팔은 다 좋아졌습니다. 이쪽 팔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약 주십시오 라고 하시는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네. 그때 어깨는 잠시 염증이 생겨서 굳었을 수 있고 이번 어깨는 소개가 찢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증상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닥터박의 팁입니다. 네. 자, 이제 어깨가 그러면 염증만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이에요. 네. 이때는 어떻게 치료하면 되나요? 보통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운동치료예요. 네. 그래서 어깨가 병이 생긴 거는 약해서 병이 생긴 거거든요. 이게 뭐 제가 하는 말이 약간 약장사 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폐가 약하면 폐병이 생기고 간이 약하면 간에 병이 생기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어깨가 약한 부분에 병이 생기는 게 어깨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다시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활치료고요. 재활치료를 하기 전에 통증이 있으면 재활치료를 못합니다. 재활운동치료를. 그래서 통증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한데 보통은 저희가 약물치료 또는 뭐 단순한 물리치료나 주사치료 등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초음파를 이용한 주사치료를 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박 원장님이 당신 전문 분야시니까 갑자기 표정 의사로 돌아갔습니다. 남의 이야기할 때 사회자 하실 때는 개그맨의 피가 흐르다가 갑자기 병원 이야기하니까 너무 진지해지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염증이 진행되는 걸 막아주고 운동치료를 하면 이제 예전처럼 쓸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모르고 계시다가 이제 네.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큰일 나요. 네. 왜냐면 찢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진행을 하거든요. 찢어지기 전 단계에서는 그냥 막 써도 사실은 진행 별로 안 합니다. 진행하더라도 굉장히 천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이 드셔서 돌아오실 때까지 어깨를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파열이 되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전층 파열이라는 건데요. 완전 파열. 그렇게 되면 무조건 진행을 해요. 물론 아주 빨리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낫겠거니 하고 1년, 2년 방치하다가는 힘줄이 왕창 끊어져서 네. 그때는 어깨를 팔을 올리기도 힘든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힘줄 파열이 생기면 무조건 수술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네,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우리 두께를 얘기를 하는데요. 한 50% 이상 파열이 되면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0%?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오면 무조건 어깨 아프면 일단 MRI 찍고 무조건 수술 이야기 듣는 건 아닌 거죠. 그럼요. 수술하는 환자들은 한 5%에서 10%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아마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은 기대하셨을 겁니다. 5%에서 10% 기대해 주십시오. 네. 자, 이제는 수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왜냐하면 앞에 운동치료 전문 운동 물리치료사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주사치료 우리 박 원장님 같은 어깨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꼭 필요한 부분에 어깨를 염증을 갈아주는 주사를 쓰면 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10%에 들어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수술을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어렵게 공수한 어깨 모형인데요. 이게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 우리 이제 제 이쪽 어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구멍이 여러 개 있죠. 이 구멍이 이제 관절경을 넣는 네. 구멍입니다. 네. 포탈. 포탈. 있고. 예. 요새 포탈이라는 이야기는 워낙 게임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익숙하십니다. 포탈. 그렇군요. 네. 네. 뭔가를 가는 통로. 네. 포탈이죠. 예. 이 구멍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어깨 수술할 때 다 이렇게 절개를 해서 째가지고 그렇죠. 수술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회복도 늦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다 이렇게 구멍을 통해서 이런 카메라를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데, 자, 여기 이거를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어깨가 이제 완성됐고요. 이거 먼저 보여줘야 되는데, 요게 이제 힘줄이고요. 요 부분이, 이 헝겊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요 위에 있는 부분이 덮개 역할하는 뼈고, 그 밑에 이제 또 뼈가 또 있죠. 그 뼈와 뼈 사이에 아까 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힘줄이 있고, 이 힘줄이 이렇게 뼈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진 게 이게 힘줄 파열입니다. 네. 잘 찍고 있나요? 예, 이게 힘줄 파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봉합을 해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지붕처럼 있는 뼈 있죠? 요거. 네. 요거 이제 견봉이라는 뼈인데, 견봉이라는 뼈가 대개는 여기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에 뼈가 이렇게 자랍니다. 앞쪽으로. 네. 지금도 약간 자라있는 것처럼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자란 부분도 깎아줍니다. 어우, 뼈 깎으면 아프지 않나요? 아니, 뭐, 보통은 조금은 아프긴 하죠. 네. 뼈 수술이니까. 하지만 이제 통증 조절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심한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자, 뚜껑 닫습니다, 이제. 자. 뚜껑 닫고, 자. 이게 이제 관절형 스코프이라는 건데요. 카메라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불이 나오고 있고, 또 광선으로 이 카메라가 장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 소형, 길다란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트 소스가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쉬스에 넣고, 이 포털 중에 하나 뒤에 있는 데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뼈, 견봉이라는 뼈의 뒷부분이고, 이 밑에 부분이 힘줄이고, 이 기구 하나를 바깥쪽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쭉쭉쭉쭉 어디 갔나? 자, 이렇게 힘줄을 잡아서 핸들링 하면서 수술을 하는데요. 요게 이제 힘줄 끊어진 부분이고, 자, 요거 타월을 살짝 이렇게 위에서 하는 이렇게 핸들링 하면서 이걸 이렇게 봉합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여기 지붕처럼 뼈가 보이죠?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더 잘 보이겠죠? 이 뼈가 약간 툭 튀어나와 있어요. 툭 튀어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걸로 다시 한번, 자, 요 부분,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 요 부분을 닦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하는 수술의 1단계입니다. 이걸 견봉 성형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벌하고 부리는 그런 절삭기라고 하나요? 절삭기 맞습니다. 네, 절삭기로 네. 여기를 갈아서 평평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이렇게 보면 힘줄이 보이죠? 이 힘줄을 이렇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 이렇게 당겨서 이제 봉합을 하면 됩니다. 봉합을 하는 거는 제가 또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수술을 하는데, 네. 그럼 박 원장님, 네. 어깨 수술을 잘한다는 건 뭔가요? 아, 어렵네요. 네, 어려운 질문 한번. 어려운. 사실 저희가 의사를 해보면 무조건 대학을 가는 것도 장점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재활운동시설 잘 돼 있고 의사 선생님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주고 내 식구처럼 아껴주고 수술 잘해주면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마지막 수술을 잘하는 게 뭐냐? 이게 이제 항상 궁금한 점입니다. 환자분들 궁금하시죠? 좋은 의사가 뭐냐는 그런 질문과 같은 것 같은데 참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쉽게 한번 바꾸겠습니다. 예, 일단은요, 제가 네.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수술법, 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어깨치료법, 네. 이거는요, 요 힘줄 있죠? 네. 힘줄을 뼈에다 봉합을 하는데, 이 봉합을 하면 뼈랑 힘줄이랑 붙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6주에서 8주 이상 걸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팔을 원활하게 쓰지를 못합니다. 네. 네. 그런데 팔을 그 기간 동안 계속 못 쓰고 있으면 어깨가 붓겠죠. 네. 어깨는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팔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가능한 튼튼하게 봉합을 하고 가능한 빨리 움직이는 게 기본적인 치료 방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저희 의사님 같은 경우는 튼튼하게 봉합을 하기 위해서 관절경 사실은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항상 개방해서 열어서 째서 수술하셨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튼튼하게 꾸밀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에는 관절경 기술이 워낙에 발달했기 때문에 관절경을 이용해서도 튼튼하게 봉합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이제 관절경으로 하는데, 그래도 할 때 가능하면 튼튼하게,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여주는 앵커라는 것도 쓰는데, 앵커도 자리가 있으면 자리가 빈자리 없이 촘촘하게 촘촘하게는 좀 그렇고 하여튼 적당하게 조금 튼튼하게 봉합을 한다 라는 게 저희 기본적인 원칙이고, 그리고 재활은 다음날부터 바로. 예. 제 의사님은 수술하는 날부터, 예. 저는 다음 날부터. 자신감이죠, 자신감. 예. 수술하면은 당연히 해보니까 좀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해도 될 것 같은데 아파해서 좀 다음 날부터 합니다. 요즘에는 통증 조절을 이제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하기 때문에 다음날 운동해보면요,
잘합니다. 아주.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팔 올리는 연습을 시키는데 첫날부터 쑥쑥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분들의 결과가 더 훨씬 좋습니다. 물론 이제 힘줄이 많이 끊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힘줄의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은 분들도 있고 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죠. 네. 제가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박원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자신감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튼튼하게 꿰맸다. 팔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라고 하는 자신감.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자신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깨 관절 내시경 수술을 합니다. 예전에 했었고요. 물론 저희 달려라 병원에서는 저는 무릎만 하지만 이 어깨 관절 내시경을 할 때 제가 해보니까 단점 하나 있습니다. 좀 심하게 찢어져서 이걸 튼튼하게 꿰매야 될 때 저 같은 경우는 개방해서 수술하는 법을 그렇게 익숙하게 해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시경으로 조금 불안하게 꿰매놓으면 환자분이 그때부터는 상당히 많이 조심을 하고 재활 과정까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박 원장님처럼 연수를 하고 트레이닝 옛날부터 이렇게 닦아올 때 내시경과 개방하는 그 개방해서 봉합하는 걸 같이 해보면 웬만하게 약한 힘줄, 많이 찢어진 힘줄도 거의 이제 두 가지 방법을 다 쓰면서 아주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진짜 수술을 잘하는 거 아닌가.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은 물론 이게 대한민국에서 수술하시는 분이 엄청나게 많고 1% 대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존경합니다, 선생님. 근데 그 외에 이렇게 보면 훌륭하게 수술을 꼼꼼하게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확실히 전천후로 다 겪어보신 분들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이제 개방적 수술을 보고 배우신 분들이 별로 거의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많이 찢어지시면 찢어질수록 겁나는 거죠, 사실. 네. 내시경을 해보면 재파열, 세 번째 파열 이런 경우가 드물잖아요. 많이 끊어진 경우에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인공관절을 하려고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제가 배우기로는 그런 경우도 일단은 봉합을 하는 게 기본적인 치료의 방침인데 네. 그러지 못하면 조금 두려우니까 네.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인공관절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선생님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앵커. 네. 앵커라는 걸 한번 설명할까요? 간단한데. 요게 앵커입니다, 앵커. 네. 자. 이게 지금 클로즈업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앵커인데 사실은 앵커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이 앵커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샘플로 가지고 있는 것은 금속으로 된 끝에 부분을 보면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금속 나사가 있고 실이 달려 있는 이것을 앵커라고 합니다. 이게 실을 풀어보면 이렇게 당겨보면 이렇게 나사와 실이 있죠. 이 나사를 뼈에다가 받고 이 실을 이용해서 힘줄을 그 뼈에다가 고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뼈에서 어떤 구조물이 떨어지고 다시 그 뼈에다가 떨어진 구조물을 대개는 힘줄인데요. 그래서 고정을 할 때는 이런 앵커를 사용하게 됩니다. 발목도 쓰고 무릎도 쓰고 하지만 주로 어깨에 제일 많이 쓰죠. 네, 맞습니다. 이거 이제 이거는 금속인데요. 요즘에는 금속 말고 몸에 흡수가 되어서 또 뼈까지 되는 그런 앵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아까 힘줄 파열된 부분이라고 한번 감안을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 힘줄 떨어진 것을 다시 이 뼈에다가 붙인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잠깐?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뼈에다가 앵커를 삽입을 하고 나사 돌리듯이 그냥 이렇게 돌리는 네. 겁니다. 살살살살 끼워 놓고요. 오늘 박 원장님 수술 많이 하셨네요. 손 떨립니다. 이제 감이 걸리셨습니다. 이 실이 나오잖아요. 이 실을 이용을 해서 봉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수술 기구가 준비가 다 덜 돼가지고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 실 부분을 이 겉으로 통과시킵니다. 통과시켜서 이 부분에다가 통과시켜서 매듭을 짓고 매듭된 부분을 다시 겉에다가 눌러주어서 네. 힘줄을 봉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방식인가요? 이게 이제 수처 브릿지라고 네. 2열 교량형 봉합법이라고 그래요. 네.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추가해서 첨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봉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 싱글로우라고 그 단열 봉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단열 봉합은 그냥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나사를 하나 박아서, 앵커를 하나 박아서 그냥 봉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블로우라고 2열 봉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앵커를 안에다 하나 박고 또 밖에다 하나 박아서 안에서 한번 묶어주고 밖에서 한번 묶어주고 이렇게 두 번 묶어주는 거를 2열 그 봉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최신 테크닉이 아까 말씀드렸던 수처 브릿지 그 2열 교량형 봉합법인데, 안에다가 앵커를 박고 안에다가 타이를 해서 그 타이 한 실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고정을 하는 거, 이걸 이제 수처 브릿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처 브릿지 말고도 또 비슷한 그 모디파이드, 약간 변형된 수처 브릿지가 또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마다 선호하는 게 차이가 있긴 한데요. 요즘에는 하여튼 대부분은 수처 브릿지를 이용을 해서 봉합을 합니다. 그게 가장 튼튼하고요. 말로만 들어도 한 두세 번 봉합해주는 거니까 네. 튼튼합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네. 자, 이렇게 튼튼하게 봉합이 되면 이제 환자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도대체 아까 전에 우리 박 원장님 수술한 날 다음 날부터 팔 든다고 했는데 네. 수술하고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 보조기를 차야 되고 언제 내 팔로 밥 짚고 물건 들 수 있을까? 박 원장님, 재활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이제 수술 다음 날부터 재활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 6주 정도까지는 팔을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힘줄이 많이 끊어진 분들은 제가 6주 보조기를 채우고, 네. 힘줄이 조금 끊어지신 분들은 4주 채웁니다. 근데 이 보조기를 차는 기간에 스스로 막 움직이면 안 됩니다. 스스로 팔을 혼자. 항상 잡고 올려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힘줄이라고 하는 것은 근육의 끝에 부분이 힘줄이거든요. 네. 이렇게 힘줄을 뼈에다가 봉합을 했는데 근육을 자꾸 수축하면 봉합한 부위가 땡기겠죠. 당겨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힘줄이 붙을 때까지 한 6주 정도까지는 가능하면 그 스스로 힘써서 움직이는 것은 피하는 게 좋고, 수동적 운동, 그리고 반대팔로 혹은 도구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조기 풀고 나서 사실은 보조기를 찬 상태에서도 손을 탁 써도 돼요. 네. 간단한 사무직 같은 경우는 다 해도 되고요. 보조기를 풀고 나서 수술하고 나서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되면 이제 무거운 물건을 조금씩 저는 들게 시킵니다. 아하. 예, 사람마다 조금 틀리긴 하지만 네. 들게 시키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되면 웬만한 정상적인 활동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들 보면, 야구선수들 보면 회전기팔 꽤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은 재활하고 복귀하는데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야,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웬만한 그 활동은 6개월 정도 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가벼운 운동을 포함해서요. 아, 우리 박 원장님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네요. 3달이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 원장님 환자 보니까 3달이면 다 들어요. 네, 오늘 간단하지만 아주 알차게 구성해서 해드렸는데,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박 원장님 잠깐 수술하는 환자는 5%에서 10%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의료 상황을 보면 확실히 더 많은 퍼센티지가 수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어깨 전문가로서 우리 환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깨치료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런데 어깨 수술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불필요한 수술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중요하고, 정확한 진단은 어깨 전문의가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또 대부분의 경우, 심하지 않은 경우는 재활치료를 해야 되는데, 재활치료는 조금 꾸준하게 해야 돼요. 우리 하루 이틀 해가지고 우리 헬스장 가서 운동할 때도 하루 이틀 해서 아침나고 몸 좋아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예. 한 2, 3개월을 보통 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지치지 마시고 조금 꾸준하게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치료를 하시면 대부분은 잘 낫습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척추 관절 치료 느낌 하니까 4번째 시간 어깨 회전근개 파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박 원장님 다음번에는 뭐 하실 건가요? 네, 그것도 아주 미적입니다. 아, 네. 척추 한번 또 하셔야죠. 네, 그럽시다. 네. 자, 그럽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박 원장님과 함께하는 느낌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 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